강남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청송의 외벽을 비추는 은은한 조명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가운데 한 남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묵묵히 손님들의 차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젊은이 못지않게 빛났습니다. 강석일 주차 담당관은 오늘도 변함없이 고객들의 차량을 정성스럽게 주차했습니다. 벤츠, BMW, 포르쉐 등 수억 원대의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지만 그의 손놀림은 언제나처럼 침착하고 정확했습니다. 20해 넘게 공장을 운영했던 그의 손에는 여전히 장인의 꼼꼼함이 묻어났습니다. 청송의 주방에서는 오너 셰프 강민우가 요리의 마무리 손길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32살의 젊은 나이에 미슐랭 2스타를 획득한 그는 한식의 새로운 지평을 연 셰프로 미식가들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전통 한식의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의 요리는 국내 미식가들 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민우는 요리를 마무리하며 잠시 주방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일하기를 고집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일이 좋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고 내 성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단다.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한번 가슴을 울렸습니다. 강석일의 인생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80년대 말 작은 공장으로 시작해 90년대 중반까지 승승장구했지만 IMF 외환위기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거래처들이 연쇄 부도를 내면서 공장은 문을 닫아야 했고 가족들은 전세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취직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금으로 아들 민우의 유학을 지원했습니다. 민우는 프랑스 유학 시절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요리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식의 가능성을 발견했고 귀국 후 청송을 오픈했습니다. 개업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민우의 독창적인 요리와 경영 철학은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업 3년 만에 미슐랭 1스타를, 5년 만에 2스타를 획득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한편 청송의 성공 이면에는 늘 가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강석일은 아들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직접 청송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고 민우는 고민 끝에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강석일은 주차 담당관으로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꼼꼼함과 친절함은 레스토랑의 첫인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서연아는 그날도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 팀장으로서 그녀의 하루는 늘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29살의 젊은 나이에 팀장 자리에 오른 그녀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실력자였습니다. 화려한 스펙과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승승장구하던 그녀에게 최근 찾아온 새로운 변화는 바로 강민우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서연아가 담당하던 광고 촬영이 청송에서 진행되었고 그곳에서 민우를 처음 만났습니다. 요리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겸손한 성품을 지닌 민우는 서연아에게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고 3개월째 행복한 데이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정 탓에 서로의 가족을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 특히 민우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지 않았고 서연아는 그것이 단순히 바쁜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민우의 생일이었고 서연아는 특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습니다. 고가의 손목시계를 선물로 준비했고 직접 청송을 찾아가 민우와 그의 가족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강남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청송 레스토랑 앞에서 서연아는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점검했습니다. 고가의 화이트 컬러 포르쉐 카이엔은 은은한 가로등 빛을 받아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제작 명품 시계였습니다. 민우의 취향을 고려해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골랐고 가격도 그에 걸맞게 2천만 원을 호가했습니다. 서연아는 운전석에서 내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민우의 생일이자 그의 가족들과 처음 만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민우가 가족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터라 서연아는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그녀의 발걸음이 청송의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한 노년의 주차 요원이 공손하게 다가왔습니다. 강석일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주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연아는 그날따라 유독 날카로워진 신경으로 주차 요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된 듯한 낡은 구두, 약간 헐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제복, 그리고 주름진 얼굴.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자신의 차를 맡겨도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서연아의 입에서 예기치 않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피곤한 하루의 스트레스와 첫 상견례에 대한 긴장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강석일은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무덤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포르쉐 카이엔 최신형이시군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서연아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차 요원의 태도가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레스토랑 오너와 약속이 있는데 혹시 차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실 건가요? 책임질 수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강석일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돌아왔습니다. 30년 넘게 공장을 운영하며 수많은 직원들을 관리했던 그였지만 이런 모멸감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손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주차해드리겠습니다. 서연아는 차키를 건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조심히 다뤄주세요. 작은 흠집이라도 나면 곤란해질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거의 위협에 가까운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석일은 묵묵히 차키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레스토랑 내부 CCTV를 통해 민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즉시 주방의 모든 일을 멈추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서연아가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하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분노, 당황, 미안함, 그리고 깊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우는 주차장으로 달려가며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자책했습니다. 진작 서연아에게
가족 이야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주차 요원으로 일하시는 것에 대해 그것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아버지의 자부심이자 선택이었다는 것을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상류층 출신인 서연아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그리고 어쩌면 그녀가 자신을 다르게 볼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서연아는 레스토랑으로 들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방금 전 주차 요원이라고 무시했던 사람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서연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그리고 그 상대가 누구였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동안 민우가 보여준 겸손함과 따뜻함의 근원이 바로 이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강석일은 아들과 서연아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모멸감보다는 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또한 서연아를 향한 실망감 속에는 이미 용서의 마음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늦은 저녁이었지만 여전히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들은 이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지 못한 채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윽고 레스토랑 입구의 대리석 바닥에 서연아의 무릎이 닿았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메이크업이 눈물로 흐려졌고,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고급 원피스가 바닥에 구겨졌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사죄의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 예기치 않은 광경에 강석일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그는 수많은 난관을 헤쳐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레스토랑 입구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은 그를 더욱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는 즉시 서연아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서연아는 완강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민우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라는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진작 서연아에게 가족의 이야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인한 사업 실패, 그 후의 고단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당당히 이겨내신 아버지의 불굴의 의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 순간을 미뤄왔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재벌가 손녀인 서연아가 자신의 배경을 알게 되면 달라질까봐, 혹은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변할까봐 우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가 결국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민우는 이제야 자신의 우유부단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강석일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임에도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고, 몇몇은 이 광경을 힐끗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제안으로 세 사람은 레스토랑 2층의 프라이빗 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프라이빗 룸의 통창 너머로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지만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은 그 어떤 아름다움도 압도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연아가 준비해온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포장지로 쌓인 그 상자는 이제 무언의 증거물처럼 묵직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의 어깨는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의 자신의 언행이 끊임없이 재생되었습니다. 평소의 그녀였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말과 행동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타인을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강석일은 창가에 서서 묵묵히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먼 과거로 향해 있었습니다. 30년 전 작은 공장을 시작했을 때의 설렘과 희망, IMF 시기의 쓰라린 좌절, 그리고 그 후의 재기를 위한 노력들까지.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를 지탱해 준 것은 바로 정직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주차 요원이라는 현재의 직업 역시 그에게는 그런 가치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늘 그랬듯 곧게 펴져 있었고 주름진 손은 등 뒤에서 단정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민우는 다시 한번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청송의 성공은 결코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성실함과 정직함이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서연아는 이제야 민우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겸손함과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음식 하나하나에 기울이는 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요리에 대한 진정성. 이 모든 것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겉모습만으로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강석일이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이해와 포용이 묻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며 그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만났고 그들의 실수와 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에서 그는 또 다른 성장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IMF 시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전세방으로 옮겨야 했던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는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잃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가족을 지켜낸 힘이었고 민우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된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연아는 처음으로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나 지위가 아닌 정직과 성실이라는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늘 결과만을 중시하며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세 사람 사이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처음의 불편함은 이제 서서히 이해와 존중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기치 않은 만남이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반짝였고 청송의 주방에서는 여전히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라이빗 룸에서는 한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알아가는 이야기였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장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 아침, 청송의 주방에는 평소와 다른 분주함이 감돌았습니다. 서연아가 처음으로 가족 식사를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한 달간 매주 일요일마다 요리 수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칼을 제대로 잡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이제는 기본적인 한식 요리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옆에서 서연아의 요리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요리에 임하는 모습에서 그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재벌가의 손녀이자 대기업 임원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주말마다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배우는 수강생이 되었습니다. 강석일은 여전히 청송의 주차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주차 요원이 아닌 청송의 얼굴이자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의 꼼꼼함과 친절함은 입소문이 나서 이제는 손님들이 그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연아가 타고 다니던 화이트 포르쉐는 이제 그의 특별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연아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매주 일요일 아침 일찍 청송에 나와 요리를 배웠고 때로는 주차장에서 아버님의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 시간이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주차를 도우며 만나는 손님들의 표정, 그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기쁨들. 이전의 그녀라면 결코 알 수 없었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녀의 변화를 눈치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날카롭고 성과 중심적이던 태도는 더욱 부드럽고 포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의 고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때로는 그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배려하는 상사가 되었습니다. 청송에서의 경험이 그녀의 리더십을 더욱 성숙하게 만든 것입니다. 민우의 어머니는 처음에 서연아를 경계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남편을 모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크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연아가 매주 정성스럽게 준비해오는 반찬들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청송의 직원들도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장님의 여자친구라고 어려워했지만 그녀가 주말마다 수습 주방장처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서연아가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배우려 노력하는 모습은 직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아침 서연아가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준비한 가족 식사가 테이블에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그리고 몇 가지 반찬들. 아직은 서툴고 완벽하지 않은 맛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석일은 오랜만에 집밥의 맛이 난다며 연신 맛있게 먹었고 민우의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강석일은 서연아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의 어머니, 즉 민우의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갑오였습니다. 금값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가족의 역사와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아는 그 반지를 받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청송은 이제 단순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한 가족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 되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여전히 최고급 한식이 만들어졌고 홀에서는 변함없이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영업이 끝나고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강석일은 늘 그랬듯이 주차장을 점검했습니다. 깨끗이 정리된 주차장을 바라보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멀리서 청송의 간판이 은은하게 빛났고 그 아래에서 민우와 서연아가 마지막 정리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석일은 주차장 한켠에 서서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도시의 불빛 사이로 반짝였습니다. 그 별들처럼 그의 가슴 속에도 작은 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향한 자부심, 며느리가 될 서연아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삶에 대한 감사함. 그는 이제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명예도, 부도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관계라는 것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 서울 강남의 한 국제 컨벤션 센터는 고요했습니다. 새벽 4시, 도시가 아직 잠든 시간이었지만 센터의 후문은 조용히 열렸습니다. 김미영 할머니의 발걸음 소리만이 텅 빈 복도를 채웠습니다. 75의 나이에도 김미영 할머니는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출근해 건물 구석구석을 정리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걸어오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힘이 넘쳤습니다. 다른 미화원들은 이른 출근 시간을 힘들어했지만 김미영 할머니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센터의 불이 하나둘 켜지면서 고요한 공간이 서서히 생명력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할머니는 좋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시작해서 중앙홀로, 그리고 회의실 순서대로 할머니는 매일 같은 순서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된 컨벤션 센터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빗자루질 한 번, 걸레질 한 번에도 깊은 애정이 담겼습니다. 특히 대형 유리창을 닦을 때면 할머니의 손길은 더욱 정성스러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김미영 할머니는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매일 같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할머니의 얼굴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김미영 할머니는 그저 성실한 청소 노동자였을 뿐입니다. 어떤 이는 형식적인 답례를 했고 어떤 이는 바쁜 걸음을 핑계로 인사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미영 할머니의 눈빛은 늘 반짝였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은 거칠었지만 그 마음은 늘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 건물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구가 옮겨진 회의실, 새로 걸린 안내문, 바뀐 조명까지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아이고, 김할머니 또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경비실의 박씨 경비원은 할머니를 유독 살갑게 대했습니다. 매일 새벽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도 늘 수고가 많으시네요. 할머니는 커피를 받아들며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컨벤션 센터의 아침은 김미영 할머니의 손길로 시작되었습니다. 쓸고 닦는 단순한 동작 속에서도 할머니는 특별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복도 바닥을 닦을 때면 마치 우아한 춤을 추듯 몸을 움직였고 유리창을 닦을 때는 한 점의 흐림도 남기지 않으려 정성을 다했습니다. 매일 같은 공간을 청소하면서도 할머니는 마치 처음인 것처럼 꼼꼼하게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특히 국제회의가 열리는 메인 컨벤션홀은 더욱 정성스럽게 관리했습니다. 홀의 대리석 바닥은 할머니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거울처럼 반들거렸고 무대의 커튼은 늘 먼지 한 점 없이 깔끔했습니다. 새벽녘 컨벤션 센터의 정적 속에서 김미영 할머니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짓기도 하고 텅 빈 회의장의 의자에 잠시 앉아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남기고 간 회의 자료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 할머니는 참 특이하세요. 청소하시면서도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미화원 최 씨의 말이었습니다. 다른 미화원들은 청소를 빨리 끝내고 쉬려 했지만 할머니는 늘 정해진 시간까지 꼼꼼하게 일했습니다. 심지어 국제회의가 열리는 날이면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나와 구석구석을 점검했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오시면 우리나라의 첫인상을 보시는 거예요. 깨끗한 공간이 좋은 인상을 만드는 법이지요. 할머니의 이런 말에 다른 미화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청소부가 무슨 그런 생각까지 하냐며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시간이 흐르면서 센터는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안팀이 출근해 전날 밤의 보안 점검 일지를 확인했고 그 뒤로 시설팀이 들어와 냉난방과 전기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7시가 되면 안내데스크 직원들이 출근해 로비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머, 할머니 벌써 다 하셨어요? 안내데스크의 신입 직원 민지는 할머니를 유독 따랐습니다. 할머니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긴장된 아침을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민지야. 오늘도 힘내렴.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는 마치 친할머니 같은 포근함을 전했습니다. 8시가 되면 본격적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회사원들이 하나둘 로비를 지나갔고 곧이어 임원들의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묵묵히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센터의 공기는 어쩐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곳곳에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컨벤션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행사 준비팀은 전날부터 밤을 새워가며 준비를 했습니다. 대형 현수막이 로비에 걸렸고 각국의 국기들이 입구를 장식했습니다. 수백 명의 해외 바이어들이 참석할 예정이었고 특히 오후에는 수천억 원대의 계약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김미영 할머니도 이날만큼은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나왔습니다. 이미 새벽 3시 30분부터 청소를 시작해 로비부터 회의장까지 구석구석을 더욱 깨끗이 닦았습니다. 특히 VIP들이 사용할 회의실은 창문을 3번씩 닦아 한 점의 먼지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할머니는 지나가는 직원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피곤에 지친 직원들의 얼굴이 할머니의 미소를 마주하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오늘 대단한 행사가 있나 봐요. 할머니의 말에 한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모인다니까요. 그때 멀리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장과 임원들이 현장 점검을 위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강민호 사장은 이번 행사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준비한 프로젝트의 결실이 오늘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까? 사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임원들이 서류를 넘기며 준비 상황을 보고했지만 사장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바이어들의 동선, 프레젠테이션 자료, 다과 준비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점검했습니다. 사장님, 통역사는 예정대로 오전 9시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비서실장의 보고에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정확한 의사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업계 최고의 통역사를 섭외하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김미영 할머니는 평소처럼 묵묵히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하필 그때 빗자루가 벽에 부딪혀 소리가 났습니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장의 시선이 날카롭게 할머니를 향했습니다. 할망구 조용히 못해? 사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거셌습니다. 이런 중요한 날 방해가 되면 어쩌려고 그래요? 주변의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 직원들은 민망한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평소에도 사장은 하급 직원들에게 엄격했지만 오늘처럼 노골적인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영 할머니는 흔들림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할머니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청소 일을 해왔지만 이런 식의 모욕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장 일행이 지나간 후 한 젊은 여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사장님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그래요. 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그 직원을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이해해요. 중요한 날이니까.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직원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통역을 맡기로 한 김 통역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순간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된 거죠?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행사 담당 팀장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김 통역사가 공항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수술 중이라. 말끝을 흐리는 팀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오늘 미팅의 핵심은 해외 바이어들과의 원활한 소통이었습니다. 전문 통역사의 부재는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잠깐 회의실로 모이겠습니다. 사장의 지시에 임원들이 긴급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메인 회의실 옆 작은 회의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최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바이어들은 이미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1시간 후면 이곳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대체 통역사는 구해봤나요? 사장의 질문에 인사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요 통역 에이전시에 모두 연락해봤지만 이 정도 수준의 통역사를 구하기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사장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6개월간 준비한 게 모두 물거품이 되게.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 번역기를 사용하자고 제안했지만 곧바로 기각되었습니다. 수천억 원대 계약을 기계 번역에 맡길 순 없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직원을 투입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전문 용어가 가득한 기술 미팅에서 그런 모험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의를 연기하면 안 될까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바이어들의 일정을 다시 조율하는 것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계약의 조건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경쟁사들도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예비 명단에 있던 통역사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모두 다른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시계는 무심하게 돌아갔고 초침 소리가 마치 폭탄의 타이머처럼 들렸습니다. 직원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구석에서 청소를 하던 김미영 할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한번 도와드려도 될까요? 할머니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할머니를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피식 웃음을 참지 못했고 또 다른 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건가요? 여기는 수천억 원대 계약이 걸린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장은 아까보다 더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미영 할머니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한 눈빛으로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부사장이 한숨을 내쉬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쩔 수 없군요. 일단 한번 시도라도 해보시죠. 하지만 잘 안 되면 바로 물러나셔야 합니다. 김미영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빗자루와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손을 씻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의 불안한 시선이 할머니를 쫓았습니다. 이제 곧 도착할 해외 바이어들 앞에서 청소부 할머니가 통역을 한다고 생각하니 모두의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기획팀 직원들은 서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고 영업팀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회의실로 들어서는 할머니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청소부의 낮은 자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당당하고 우아한 자태가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준비한 정장을 입은 모습은 마치 오랜 경력의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눈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늘 부드럽게 미소 짓던 눈이 이제는 날카로운 집중력으로 빛났습니다. 로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회의 자료를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 협약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었지만 할머니는 어려운 용어들을 마주하고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부분의 밑줄을 그어가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마침내 해외 바이어들이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대형 자동차 회사 임원들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송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김미영 할머니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기품 있는 목소리로 유창한 영어 인사가 흘러나왔습니다. Welcome to Korea, gentlemen. I am Christine Kim, and I will be your interpreter for today's meeting. 바이어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할머니의 세련된 억양과 예의 바른 태도에 직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까 할머니를 모욕했던 사장의 얼굴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할머니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전문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배터리 기술에 관한 전문 용어들을 완벽하게 통역했고 미세한 뉘앙스까지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양측의 협상이 오갈 때마다 할머니의 통역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기술적 세부 사항을 논의할 때는 마치 전문 엔지니어처럼 정확한 용어 선택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하던 직원들의 얼굴에도 안도감이 서서히 퍼져갔습니다. 바이어들은 할머니의 전문적인 통역 실력에 깊은 신뢰를 보였고 때로는 농담을 건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측 대표였던 존슨 부사장은 할머니의 정확하고
세련된 통역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출신다운 우아한 영국식 발음과 미국식 비즈니스 용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독일 기업의 대표는 할머니가 독일어로 인사를 건네자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될 때는 할머니의 실력이 더욱 빛났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극 재료부터 충전 시스템의 효율성까지 고도로 전문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통역해냈습니다. 심지어 몇몇 전문 용어는 바이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한 비유를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미묘한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도 할머니의 역량은 돋보였습니다. 단순한 통역을 넘어 양측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달하며 때로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를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할머니의 전문성에 감탄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긴 회의가 끝나갈 무렵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이어들이 우리 회사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김미영 할머니의 전문적인 통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결과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끝난 후 바이어들은 할머니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세스 킴, 당신과 같은 수준 높은 통역사는 처음 만납니다. 우리 회사의 유럽 본사에서도 이런 전문성을 가진 통역사를 찾기 어렵죠. 존슨 부사장의 말에 다른 바이어들도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은 할머니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모욕적인 발언이 부끄러웠던 듯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약은 전적으로 여사님 덕분입니다. 하지만 김미영 할머니는 담담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늘 해오던 일을 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바이어들이 돌아간 후 직원들은 하나둘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미영 할머니는 회의실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30년 넘게 무역회사를 운영했지요. 그 말을 시작으로 할머니의 놀라운 과거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청소부 할머니의 찬란했던 시절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20살의 나이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미영 할머니였습니다. 뉴욕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당시로서는 드문 여성 경영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월스트리트의 한 금융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무역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확장했고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전기차 산업이 태동하던 시기에는 배터리 기술 개발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내용이 낯설지 않았던 거군요. 한 직원의 말에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네, 제가 한때 전기차 배터리 합작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때 배운 지식이 아직도 남아있나 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10년 전 남편과 함께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회사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편한 노후를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편에는 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왜 청소 일을 하시는 거죠?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보고 싶었습니다. 집에서 편히 쉴 수도 있었지만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심심했지요. 이곳에서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전 세계의 소식을 접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렇게 일하는 걸 모릅니다. 새벽부터 학원 가는 척 외출복을 입고 나오지요. 알면 크게 반대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지요. 사람은 일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것을. 청소든 통역이든 모든 일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철학은 직업의 귀천을 넘어선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날 이후 컨벤션 센터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할머니를 평범한 청소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건네는 인사는 이제 진심이 담긴 대화가 되었고 많은 직원들이 할머니에게 인생의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할머니의 국제적인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회사는 김미영 할머니에게 정식 통역사 직책을 제안했습니다. 파격적인 연봉과 함께 전용 사무실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소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일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하니까요. 다만 필요할 때면 언제든 돕겠습니다. 할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대신 회사는 할머니께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청소 업무를 계속하시되 중요한 해외 회의가 있을 때마다 통역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기쁘게 수락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할머니의 답변에 임원들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새벽 청소 시간에 자발적으로 할머니를 돕는 직원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를 돕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특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함께 걸으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직원들은 할머니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회사는 김미영 할머니의 이름을 딴 강당을 만들었습니다. 김미영 홀이라 이름 붙은 이곳은 세대 간 소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달 열리는 김미영 포럼에서는 직급과 나이를 넘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청소부였던 할머니의 이야기는 회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과의 회의가 있을 때면 김미영 할머니는 여전히 통역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청소부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입니다. 청소부이자 최고의 통역사이신 김미영님을 소개합니다. 부사장의 당당한 소개에 바이어들은 오히려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회사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나이와 직업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부로 일하며 자신의 실력을 숨기고 있던 전직 글로벌 CEO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할머니의 영향력은 노인 일자리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시니어 인재 발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고령자 채용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더 이상 능력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니어들의 경험과 지혜가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컨벤션 센터에서는 매일 아침 김미영 할머니의 발자국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발자국 소리에는 겸손과 자부심, 그리고 끝없는 도전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할머니가 닦은 복도는 단순한 통로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 아침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